네, 7월 1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에 대북송금 조작 TF를 꾸렸습니다. 관련해서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김광민 변호사 모셔서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야외에서 또 뵙다가 이렇게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니까 좀 느낌이 좀 다르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김광민 변호사님하고 제가 내란숙의 윤석열 피고인 첫 번째 특검 조사 서울고검 현장 라이브를 했었는데요. 무지 더웠습니다.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예, 습도 90%, 예, 러브버그들. 예. 야, 여기 계양산에 더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 네. 러브버그 때문에 요새 야외 활동하실 때 너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정말 건강한 해법이, 퇴치 방법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맡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사실은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북송금 의혹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공범이 있으니 이재명 대통령, 네.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 네네. 이렇게 공범인데요.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에 그 대북송금 의혹 TF, 진상규명 TF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사이에 새롭게 드러난 진실이 있습니까? 그 TF 구성이 된 후에 뭐 새롭게 드러났다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그 연관돼서 새롭게 드러난 진실들은 우선은 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내내 계속해서 이건 조작된 사건이다. 그리고 그 조작에는 검찰이 깊숙이 개입돼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해왔고요. 저희가 특히나 그렇게 주장을 했던 이유는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들이라고 했을 때 거의 뭐 절반 이상이 김성태 회장의 진술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김성태라는 뭐 그 개인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한 사람의 증언을 가지고 네. 경기도라는 광역 지자체가 불법적으로 북한에 돈을 줬는데 그것도 심지어 경기도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관련 기업, 그러니까 쌍방울이라는 기업한테 내 대신조라고 줬다. 네. 이러한 범죄 혐의, 특히나 당시 경기도 지사까지 개입이 된 그 향후에는 뭐 유력 대선 주자가 되고 대통령까지 됐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성립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조작 정황들이 있어 왔는데 지금 TF 발족된 계기는 쌍방울이랑 거의 같은 회사라고 봐도 되는 그리고 대북송금 자금에도 상당히 많은 자금을 투입한 KH그룹이라는 곳의 배상윤 회장이 김성태 주장과 완전히 산방되는 그 해당 금전 지급은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를 위한 것이지 경기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진술이 나왔고 같은 날 아주 공교롭게도 같은 날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회장을 국내로 송환해서 자신의 진술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진술을 하는 조건으로 배상윤 회장 및 KH그룹에 대한 형량 딜을 한 이런 정황들이 나왔어요. 특히나 충격적인 거는 그 형량 딜의 대상이 대통령실에 직접적으로 청탁을 했고 또 하나는 검찰에 청탁을 했는데 검찰 청탁은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청탁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이 내용이 이 대통령실은 그 윤석열 정부의 맞습니다. 대통령실이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대북송금의 조작에 검찰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모두 다 개입됐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단순히 뭐 일개 수원지검의 뭐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충성
속의 일탈 뭐 이런 네. 정도가 아니라 예.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모두 다 개입돼서 조직적으로 예.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해냈다 예.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예. 뭐 민주당에선 당연히 TF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거고 TF뿐만 아니라 이거는 검찰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네. 조만간 특검을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그러면 그 민주당 차원에서 대북 송금 조작 의혹 TF뿐만 아니라 향후에 대북 송금 관련된 특검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만큼 그렇습니다. 의혹이 너무 많고 관련해서 단순하게 이제 수원지검 단위를 넘어서서 대통령실 그리고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정치인들까지 연루된 그런 사건으로 봐야 한다. 네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배상윤 KH그룹 회장 지금 수배 중이죠. 수배 중이고 예. 캄보디아에 도피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 SBS하고 인터뷰를 네. 최근에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김 변호사님 설명 주신 대로 경기도하고 상관없는 돈이다. 그냥 쌍방울이 자기네 사업하려고 갖다 준 돈이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게 엮여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네. 그 이제 대북 송금 뭐 북한과의 사업은 언제나 유엔 제재가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유엔 제재에 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업은 유엔 제재를 위배하는 부분들이 꽤 있어 보여요. 그래서 배상윤 회장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밀리에 비밀리에 쌍방울이 북한과 추진했던 사업이다. 그 비밀리에 추진한 사업에 어떻게 경기도가 끼냐? 그러니까 예. 그냥 근데 이건 초반에도 나왔던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 말 자체로 너무 합리적이죠. 그렇죠. 예. 비밀리에 추진하는데 경기도는 투명하게 일을 할 수밖에 네, 없는 네. 공공 조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사실 이 부분에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네. 북한에 흘러갔다라고 추정되는 돈이 한 800만 불이고 이 중에 이제 500만 불이 경기도 대납입니다. 네. 300만 불은 이재명의 방북 방북비용이고 예. 경기도 대납이라는 게 뭐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 북한에 가서 예. 내가 스마트팜을 지어주겠다라고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네. 약속했는데 돌아와서 보니 유엔 제재 때문에 그 지어줄 수가 없으니까 김성태 회장한테 야 이거 경기도가 못하니까 니네가 좀 해줘라 해서 500만 불 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화영 부지사는 그 대북 전문가입니다. 예. 17대 국회의원을 할 때 정보위 간사를 했고 노무현 정부의 대북 사업을 사실상 총괄을 했고 네. 그 당시에 북한도 수차례 갔었고 예.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게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네.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겠죠. 모를 리가 없는데 그 북한 전문가가 예. 북한에 가서 예. 유엔 제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마트팜 지어줄게라고 했고 돌아와서 검토해 보니 제재 대상이네. 그럼 쌍방울 네가 돈을 줘. 네. 이 시작부터 허무맹랑하죠. 그렇죠. 예. 그랬을리 만무한 거고 실제로 이 뭐 저희가 막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네. 구구절절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다른 거 다 떠나서 경기도 지사가 북한을 가는데 300만 불이나 되는 것을 기업인에게 대납을 시키고 가려고 했다라는 네.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북한의 돈이 이 정도로 갈 것 같으면 이것은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전달할 수도 없고 이것은 반드시 통일부를 통해서 그렇죠. 뭐 그리고 또 현물이나 뭐 이런 게 협약에 따라서 이게 불가하다 설정 자체가 설정 자체도 불가하고요. 예. 그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경기도 지사 시절에 이재명 그때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 1심 무죄 나왔다가 2심에서 파기돼 가지고 유죄 취지 파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정치계에서는 이재명은 이제 끝났다. 그러던 상황이었고 그 당시 뭐 경기도 관계자들의 진술을 보면 도지사실도 이재명 도지사를 포함한 도지사실도 유죄 취지 파기 그러니까 그 고등법원의 유죄 선고 거기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지사직이 날아가면 선거 비용 수십억을 보전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집중하느라고 방북 문제는 논의조차 안 되고 있었던 시점이다. 이렇게 진술을 해요. 네. 근데
고등법원에서 유죄가 나와서 지사직이 날아가냐 안 날아가냐, 예. 그 선거 비용 수십억을 물어주냐 안 물어주냐라는 것을 걱정하는 이재명이 쌍방울한테 야 나 북한 증각에 300만 원 보내줘 이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압수수색과 관련자들에 대한 뭐 조사 뭐 그리고 이화영 그 평화부지사를 필두로 해서 경기도 평화국장 뭐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 조사 수사 대상이 됐고 지금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대법 확정이 됐고요. 네. 예, 대법 확정 얼마 전에 됐고 대법 확정이 될 때까지 별건의 별건 구속을 통해서 거의 그러니까요. 3년 가까이 예. 미결수 구속을 시켰고 3년을 미결수로. 예, 3년 한 33개월 정도 됩니다. 33개월. 33개월을 미결로 구속을 시켰고 1심에서만 구속영장을 3번 청구를 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됐고 예. 거기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 번복을 하지 않으니 진술 번복이라는 것은 이재명도 다 알고 있었다. 네. 이재명에 다 보고를 했다라는 그 그렇죠. 진술을 하지 않으니 예. 추가로 또 기소를 해서 지금 1심에만 1심만 3건이 더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확정된 사건이 예. 3건이 병합된 사건이니까요. 예. 이화영한테 6건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